그래도 여유롭게 살기 위해서 주식 투자하는데 특정 안에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것이 훨씬 확률적으로 대표님! 라이씨 왔어. 대표님 뭐 하세요? 지금 감정 끌어올리는 중에 연기 좀 한번 해보려고. 연기요? 그만해! 무서워! 이러다 다 죽어! 안녕하세요. 연기파 배우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어제 아주 기쁜 소식이 있었죠. 그래서 저도 오징어 게임을 정말 재밌게 봤고 또 오징어 게임 2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인데 어제 에미상에서 에미상은 사실 영화의 아카데미가 있다면 이제 드라마 쪽에 TV 드라마 쪽에 에미상이 있는 건데 미국에서 근데 비영어권 최초로 오징어 게임의 감독인 황동혁 감독이 수상을 했고 역시 비영어권 최초로 이정재 배우가 나무주연상을 탔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박수 쳐주고 해야지 나도 잘 되는 거거든요. 근데 더군다나 한국 사람으로서 손흥민 선수가 축구 잘하고 BTS가 세계적으로 인기 끌고 오징어 게임이 수상하고 하는 건 너무 좋은 일이죠. 그리고 또 주식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또 엔터주나 게임주 또는 K푸드 관련주, K 패션 관련주 이렇게 K 한류가 세계로 퍼질수록 우리나라의 각 산업들이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 에미상 수상한 거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001번 아시죠? 이게 저는 할아버지 배우 역할 그 드라마 배역 이름도 알아요. 오일남이에요, 오일남.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오일남의 의미가 뭘까 했는데 제 추측으로는 이 오일남 할아버지가 이제 일남이니까 1번이라는 뜻도 있고, 그죠? 1번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이건 제 완전히 추측인데 약간 연상법으로 주식을 오래 했으니까 이게 이제 부자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세계적으로 부자하면 오일 부자, 석유 부자잖아요. 그래갖고 오일남의 이름은 그런 중의적인 이름이 있겠다. 1번이니까 오일남, 그리고 너무 큰 부자니까 석유 부자, 사우디아라비아 왕자만큼 부자니까 오일남, 이런 식으로 해석을 드라마 보면서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재밌게 봤었고, 오징어 게임 수상 축하드리고, 또 우리 주식에서도 엔터 업종, 또 패션, 푸드, 이런 여러 가지 한류를 세계적으로 수출하는 그 기업들이 앞으로 잘 되기를 응원하는 마음에서 001 입고했습니다. 자, 오늘 수업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수업은 사실은 이렇게 기분 좋은 시작을 하기는 힘든 날이었어요. 왜냐면은 어제 오른 거 많이 뱉어낸, 다 뱉어낸 건 아니고요. 어제 오른 거 많이 뱉어낸 하루? 이렇게 마감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어제 우리 지수는 거래소 지수 기준으로 2.74%가 올랐었거든요. 근데 오늘 거래소 지수 시작할 때 마이너스 2.4로 시작해서 그래도 장중 반등을 하면서 종가 기준으로는 1.56%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너무나 좋았던 오늘만 같아라 같은 하루였다면 오늘은 진짜 오늘 같으면 주식하기 힘든데, 그래서 이게 이런 장세를 사실은 퐁당퐁당 장세라고도 해요. 퐁당퐁당처럼 올랐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는 냉탕 온탕 장세라고도 해요. 냉탕에 들어갔다가 온탕에 들어갔다. 그래서 어제는 뜨거운 온탕이었다면 오늘은 차가운 냉탕 같은 장세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사실은 그냥 오른 것도 아니고 추석 전 떨어졌던 거 회복했던 의미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떨어진 건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이제 그냥 떨어진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왜 떨어졌는지를 늘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떨어진 거는 딱 한마디로 단어로만 하면 CPI죠. 그래서 CPI라는 단어를 라이씨를 비롯해서 우리 초보 백조님들, 완전히 주린이 분들은 처음 듣는 용어겠죠. 소비자 물가 지수, 그래서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생산자 물가 지수는 PPI, 소비자 물가 지수는 CPI가 되는데, 지금 현재 가장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핵심이 되는 재료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러시아 전쟁이 언제 끝나느냐,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의 강도로 언제까지 하느냐. 근데 이 두 가지는 좀 맞물려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모든 것은 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미국의 물가가 높게 나올수록 금리 인상이 좀 강화되고 더 오래 갈 것이야 라는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물가에는 결국은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가장 강력한 지수인데 어젯밤에 나왔던 CPI가 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어요. 예상치보다. 그러니까 이제 또 이 월가의 각 수많은 분석가들이 이거 다음 주로 벌써 다가왔는데 9월달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는 금리 인상이 0.75 정도까지로 지금 거의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1.0까지 될 수도 있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1.0이면 또 0.75도 사실은 굉장히 크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중이었는데 1.0?
좀 쇼크로 이제 왔던 거죠. 금리 인상 쇼크로. 또 하나는 야 그러면 연말까지도 한 4.25에서 4.5까지 또는 뭐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니까 급속도로 좀 어제 미국 증시 많이 빠졌습니다. 어제 나스닥이 5%가 빠졌거든요. 사실은 주식을 뭐 이렇게 미국 증시 안 보시는 분들은 뭐 5%면 어느 정도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2년 반 만에 가장 큰 하락이라고 하네요. 2020년 6월 이후로 2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 5% 이상의 하락이 나스닥 하락폭이었고요. 우리 증시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양선으로 장중 반등한 거 자체가 좀 기특하다. 하락을 했지만 제가 이런 이벤트를 할 수 있었던 건 오늘 만약에 시초가가 마이너스 2.5에서 출발해서 종가가 뭐 3이나 4%까지 쭉 빠지는 하루였다면 이런 거 별로 저도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장중 반등을 하면서 완전히 절망으로 이끌지는 않았고 그래 약간의 희망을 남겨놓고 장을 마감했기 때문에 이벤트를 한 거고요. 차트를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전일 대비 플러스냐 전일 대비 마이너스냐도 중요하지만 이 봉의 색깔이 빨간색 양선이냐 파란색 음선이냐도 중요한데 어제는 갭 상승의 양선이 나왔죠. 근데 오늘은 갭 하락의 양선이 나왔죠. 그 얘기는 좀 우리나라 지수가 잘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미국 지수의 영향으로 갭 하락이 나왔지만 우리나라 지수는 잘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면 잘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두 가지를 보자 그랬죠. 우리나라 지수가 왜 잘 움직였지? 두 가지를 보자 그랬죠. 하나는 외국인 매매 동향. 그 외국인 매매 동향을 보면 오늘 외국인 매매 동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물론 선물 계약수는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들어왔지만 거래소와 코스닥의 현물에 대해서는 쌍끌이 매도였기 때문에 좋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은 원달러 환율인데요. 원달러 환율도 오늘 뭐 그렇게 막 우호적으로 좋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1390원 마감했거든요. 1390원이면 지금 1400원 코앞까지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미 증시가 3% 이상 빠졌고 우리 증시 자체적으로 장중 반등은 나왔지만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한 것도 아니고 또 환율도 그렇게 우호적으로 1350원에 가깝게 내려간 것이 아니라 1400원에 가깝게 1390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 좋은 마감 현황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지수 차트상으로는 오늘 그래도 양선으로 버텨준 게 좋았고요. 또 하나는 거래소 의미 있는 지수가 지금 2400하고 2500의 그 중심축인데요. 2500에 가까우면 좋은 거, 2400에 가까우면 나쁜 거. 오늘 시초가가 2400 깨고 출발했는데 장중 반등 나오면서 2400 마감이어서 그나마 다행인 하루입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코스피 200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플러스를 낸 종목들 보니까 LG에너지솔루션 적게나마 플러스 0.3%, 삼성 SDI 1.99%, 차트 좋게 만들어놨네요. 그리고 포스코케미칼 3%. 이 세 종목의 공통점은 모두 2차전지 관련주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 어제 나스닥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는데 나스닥에서 전기차 관련주들이 그나마 버텼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증시도 그 영향을 받아서 전기차 관련주들, 2차전지 관련주들이 그나마 버텼고요. 또 하나는 어제 뭐라 그랬죠? 장이 올라가니까 그동안 장 주도를 했던 방산업이나 태양광 관련주들이 좀 빠졌다 그랬는데 오늘은 장이 빠지니까 청개구리 업종이었던 방산업이나 태양광을 보면 하나솔루션 오늘 플러스 났고요. 그리고 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1.18 플러스 났고요. LIG 넥스원도 플러스 났죠. 그래서 알 수 있는 건 방산하고 태양광은 좀 지수랑 좀 거꾸로 가나 보다. 뭐 이런 거를 좀 본능적으로 좀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까지 시총 상위 종목 보면 될 것 같아요. 시총 상위 종목의 결론은 지수가 빠지니까 다 팔았다. 팔아 나중에 그나마 플러스를 꼽자면 전기차 관련주들, 어제 많이 떨어졌던 방산업, 그리고 태양광 관련주 이 정도 설명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거래대금 상위 종목인데요. 일단 삼성전자가 오늘 7천억 그렇게 많은 거래대금은 아니었지만 역시 1등을 했고요. ETF들 빼고 나머지 2등이 누구였냐면 성일하이텍이었어요. 성일하이텍은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귀가 따갑게 들었어야 되고요. 왜 들었어야 되냐면 제가 일찌감치 폐배터리 관련주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고 추석 전날도 제가 추석 이후에 유일하게 볼업종 폐배터리 관련주 그렇게 제가 영상을 찍었잖아요. 라이씨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데 그냥 끄덕이는 거야? 기억이 나서 끄덕이는 거야? 기억이 정확히 나죠? 네. 왜냐면 그때 썸네일을 요즘 라이씨가 만드니까 추석 이후에 관심 가질 업종 하나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때 폐배터리 관련주를 말씀드렸고 다트 사이트에서 폐배터리라고 검색을 하고 어떻게 종목을 찾는 건지까지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성일하이텍 거래대금 터지면서 7% 또 올라면서 또 역사적 신고가 그리고 2차전지인 포스코케미칼하고 에코피르 BM이 거래 터졌고 역시 폐배터리 관련주인 에코프로 또 7% 올랐고요.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오늘 움직임이 좋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코스모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모학도 성일하이텍과 함께 제가 9월 초에 이번 달 9월 달의
종목으로서 포트폴리오 편입 종목으로서 이렇게 좀 공부를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에서 했던 종목이죠. 폐배터리 쪽에서 성일하이텍, 코스모학 등등 이렇게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연초 대비 계속 뭐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이 이렇게 안 좋아도 그래서 역시 탑다운 분석의 유용성을 알 수 있다. 업종을 먼저 딱 찾고 업종 안에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것이 훨씬 확률적으로 높은 종목 선정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까지 거래대금 보면 될 것 같아요. 2차전지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거래대금이 많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승률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은 최근에 똑같은 말씀 계속 드리는데요. 주도주, 주도산업, 주도테마 부재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스펙 빼고 상한가 5개 나왔고 탑 30이 한 7%니까 뭐 지수, 약세 지수 때 뭐 이 정도일 수밖에 없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좀 빵빵 치고 가는 종목들이 뭐가 나오는데 뭐 대화제약이나 진원생명과학 같은 제약바이오 몇 개 있고 뭐 어제 철강주들 좋았었는데 오늘 금강철강이나 뭐 이런 애들 좀 들어가 있는데 얘가 들어가 있어 이런 만한 애들은 사실 보이진 않아요. 더구전자 같은 경우는 좀 아이폰 관련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좀 자율주행 관련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에코프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폐배터리, 성일하이텍 폐배터리 그래서 탑 30에는 안 들었지만 제 눈에는 폐배터리가 가장 이뻐 보였고 오늘도 기타 제약바이오 아니면 아이폰 관련 요 정도까지가 상승률 상위에서 오늘같이 많이 빠진 날은 상승률 상위나 시가총액 상위에서 업종의 공통점을 찾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장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상승률이 높을 때 얘네가 잘 갔어 이런 게 쉽게 보이는데 그럴 때가 물반 고기반 수익 내기 좋은 장이고 요즘 같은 장은 하락장의 분위기면서 상승률이 낮게 움직이니까 얘네가 잘 갔어 이런 걸 찾기가 힘든 거죠.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징어 게임 이제 2가 나올 텐데요. 거기서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약간 자본주의에 대한 약간 비판이면서도 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그냥 이게 되게 양면적인 거죠. 그 영화 보면서 사실 예전에 또 상 탔던 기생충도 똑같아요. 보면 저는 기생충하고 오징어 게임을 비슷한 느낌으로 봤는데요. 자본주의에 대한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도 또 그걸 받아들이는. 그래서 주식 투자자가 어찌 보면은 굉장히 자본주의에 적합한 사람들이 이곳에서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뭐 인문학이 있습니까? 예술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돈 놓고 돈 벌기예요. 투자는 결국은 투자라는 건 돈으로 돈을 버는 행위인 거거든요. 우리 물론 정신노동은 들어갈 수 있지만 막 땀 흘리는 노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는 우리 예술이랄지 우리 뭐 체력을 쓰는 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자본주의를 살아가면서 조금이라도 좀 그래도 여유롭게 살기 위해서 주식 투자하는데 또 오늘 같은 이렇게 빠진 날이면 또 다들 풀 죽어있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빠진 날은 길게 보자. 결국은 주식 투자는 하루 빠진 날 좌절하고 슬퍼하는 거는 아니다. 길게 보면 결국 승리하는 건 투자자니까 그렇게 보시고 오늘 또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줄만 빨리 할게요.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우리 모두 100억 부자 화이팅! 이정윤 세무사의 장종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어제는 추석 이후 첫 거래일로 급등장이 열리더니 오늘은 하루 만에 급락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어제 미증시 나스닥 5% 하락 나왔는데요. 이는 2020년 6월 이후 2년 만에 최고 하락 수치입니다. 하락의 이유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다음 주 금리 인상에 1% 인상 가능성이 생기며 내년 경기 침체 가능성이 더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계속 산 넘어 산이네요. 일단 새로운 악재라기보다는 물가 상승, 금리 인상, 경기 침체라는 기존 연결고리에 그 강도가 강화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현재 거래소 지수는 마이너스 2.16%, 코스닥 마이너스 2.3%인데요. 다행스러운 것은 장 초반 시초가 대비 음선으로 밀리던 지수가 9시 40분경부터 안정적으로 분차트를 상승시키면서 양선 전환했다는 것인데요. 한두 시간만 양선 유지하면 오늘 추가 급락보다 약간의 회복을 하고 시장 마감할 가능성이 높아질 듯합니다. 시총 상위 종목에서는 시총 30위 안에 2차 전지 관련주인 LG에너지솔루션과 포스코케미칼 두 종목이 소폭이나마 플러스를 보이고 있지만 나머지 28종목이 마이너스 상태이며 그 아래를 봐도 하나솔루션의 2% 상승 정도가 보일 뿐입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도 30위 안에 종목 중 단 두 종목만이 플러스를 보이고 있는데요. 에코프로와 성일하이텍입니다. 두 종목 모두 폐배터리 관련주입니다. 지속 관심이네요.
전체 종목 상승률에서는 상한가 한 종목의 상승률 32.5%대로 상승 종목 분석에 큰 의미가 없고 특히 오늘은 더 테마와 산업이 잡히지 않는 날이네요. 미증시 하락이 너무 커서 공격적인 매수세가 거의 실종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오늘은 몸통이 있는 양선만 나와도 다행인 날인데 현재까지 흐름은 다행스럽게 흘러가고 있네요. 오늘의 한 줄 평. 천당과 지옥을 오락가락하는 변동성 장세. 모두의 성공 투자 파이팅!